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탈리아전 2대1 이탈리아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잘 싸웠습니다. 관련해서 3부에서 박찬하 해설위원과 정리를 해보겠고요. 예. 예,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는 4강 꼭 갈 겁니다. 그럼요. 예. 여기까지 간 것도 그렇죠.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저 당내 주요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예.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최근 몇 년간 이제 시민단체 분야가 견제받지 않은 성역으로 존재했었고, 근데 이제 뭐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뭐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보조금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 시민단체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있고, 또 크게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 역사를 보면.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꽃을 피우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력이 이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고여서 썩은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공도 많지만 이제는 좀 새로운 발전 단계 비전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활동을 크게 2라운드로 진행하고 있는데 1라운드에서는 그동안에 고여서 썩은 문제점들 이런 거 좀 도려내고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비전 이런 문제를 좌우 구분 없이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시민단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나요? 그렇죠. 비영리 민간단체고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이제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그렇죠. 기획재정부. 뭐 많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루고루 있습니다. 외통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등록. 광역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기는 이제 거기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총 예산은 중앙부처보다는 그 광역 혹은 기초. 거기에 등록하는 지자체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 자유총연맹이랄지 이런 것도 시민단체 아닌가요? 법정단체. 법정단체. 예를 들어 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탈북 무슨 재단.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일종의 공공기관이죠. 시민단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준정부기관이죠. 근데 그 첫 대상이 뭐 전장년인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확실한 물증, 특히 이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고, 저희들도 어쨌든 뭐 단순 의혹만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물증이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현이 또 전장현이 또 지하철 운행 방해 이런 걸 해서 일종의 국민들한테는 불법 폭력의 대명사처럼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첫 번째 타겟을 전장현으로 잡은 겁니다. 서울시 보조금 유용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서 뭐 한꺼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용을 해서 그걸로 집회를 했다, 이게 이제 혐의인가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한테 이제 서울시 보조금을 줬다는 거죠. 옛날 과거에 뭐 태극기 집회 일당 주고 동원했다 한 거랑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집회에 나오면 그 돈을 몇만을 준다. 그렇게 해서 불법 시위를 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이제 그 참여했던 특히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참여했던 한 2분 정도의 제보는 지하철 시위에 안 나오면 당신들 월급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어제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전장년 쪽에서는 보조금 유형이 아닌 공공일자리 사업이고 유엔 공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만든 것이다.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두 개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시위를 서울시가 던지라고 한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름 거명하는 것이 좀 뭐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 때 집회 시위 참여도 일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 참여는 장애인들에게는 이것도 일자리다. 그런 게 뭐 혹시 전장위원회 내규나 뭐 이런 거에 있어요? 이제 서울시랑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장현 측 주장인데 합의를 했고 문제를 전혀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왔어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래서 그게 한 3년간 그 예산액이 한 80억 됩니다. 80억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40억 정도가 집회 시 참여한 거를 일자리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월급을 줬다. 근데 이제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세훈 씨는 집회 시 참여는 일자리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은 앞으로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전장년에서는 의원님을 향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낙인 찍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전장현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시위에 동원돼서 자기들이 장애인들은 마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낙인이 찍혔다. 전장현 때문에. 그래서 전장현에 이런 반응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장애인들도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현이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전장현은 장애인 단체라기보다는 좀 연합단체입니다. 그리고 자기 산하단체를 동원을 한 거죠. 불법 폭력 시위에. 근데 그 전장현 쪽에서 아마 반론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집회나 시위를 해가지고 어떤 장애인들의 권리를 더 찾게 되면 그러면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시위 독려 차원에서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 일자리는 적어도 상당히 관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이런 걸 일자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그냥 개인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뭐 노래 연습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권력 일자리로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 참여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억지를 부린 겁니다. 전장현이. 그리고 그런 카르텔이 박원순 시장 때 존재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 명단에 전장년들 일부만 공개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현 정권의 비판적인 것만 집어서 이제 마녀 사냥하는 거다. 시민단체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정부가 발표한 NGO 이번에 감사한 자료를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소위 진보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보수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뭐 진보 보수 다 아닌 뭐 이런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보 진영이 있는 단체는 전부 다 자금을 유용합니까? 전장현처럼 저렇게 유용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지도 않잖아요. 참여연대 경실련은 안 받죠. 아예 보조금 받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진보 진영 단체는 마치 자금을 유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장현이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그 부정 사용 적발건이 지금 한 전체의 0.5% 정도인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 건전한 시민단체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하는데 지원금은 뭐 저희들이 뭐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부정수급했던 곳은 끊는 거예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도 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이 다른 건강한 단체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단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정 갈등과 관련해서 또 여쭤봐야 되는데 한국노총이 일단 대화 중단은 선언했는데 완전히 뭐 탈퇴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부에 좀 부담이 이것도 있는 사안 아니에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이제 일종의 신기득권이거든요. 한노총과 민노총은. 한노총과 민노총.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 약자 단체가 아닙니다. 기득권 단체고. 이제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은 그 누구라도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노총 스스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하지 않고 폭력 시위하지 않겠다라는 자정선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순조롭게 저는 대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정선언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발단이 그 뭐 어디 공중에 올라가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뭐 또 뭐 칼 휘두르고 이게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노총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뭐죠? 뭐 그 저 정글도 그 마체테 이런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 칼이 왜 필요합니까? 폭력 변화 쓰는 칼이지. 그 경사노위를 이참에 재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원님 의견이시죠? 이번 생각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과거부터? 제가 한노위 할 때부터 이제 차지한 비중이 양 단체 합쳐서 한 20% 되나요? 노동자 전체 노동자. 전체 노동자. 숫자. 조합원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노총, 민노총은 조직하기가 쉬운 노동자들입니다. 대체로 정규직이 많고. 크고. 그죠.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은 조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직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요원합니다. 비정규직 자체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직되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런 이제 단체와 특히 또 2030 새로운 또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단체들이 대변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걸 좀 뭐 산술적으로 딱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조직 숫자와 대변하는 층의 좀 균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대1대1대1 그러니까 기존에 한노총 민노총이 50대 50 지분이었다면 한 그 비중을 한 25로 하고 또는 30 아니 비정규직 한 25 MZ 노조 한 25 이 정도로 하면 좀 노동 계층 전체를 좀 균형되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표성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MZ내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로 사무직 어떤 LG 쪽 그 계열사들의 사무직 들이 많던데 그게 뭐 지하철도 있고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튼 국회 내에서도 좀 의견을 좀 제출하고 또 시민단체도 의견을 제출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이 한노총 민노총이 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저 한국노총이 먼저 그 사과를 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 쪽은 윤석열 정부 태도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풀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뭐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저희들 비판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소속된 이제 노조원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들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들 권익, 복지 이런 건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그 회계 투명성 요구를 했잖아요. 그 회계 투명성 요구가 정부한테 회계자료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놔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한 데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노총 중앙에서는 다 거부해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 중앙 한노총은 내렸는데 그걸 수용한 그 이제 연맹, 산별 연맹이나 지부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한노총 지도부도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지게 지금 국민들 중에 불법 폭력을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계속 불법 폭력했어도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예. 정부가 잘못했다. 예. 이런 주장이 저는 전혀 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관련해서 보궐선거가 있는 날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잠잠한 분위기는 합니다. 예. 예. 누가 될 것 같나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데 국민들 관심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당원이 투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소위 전국위가 하는 거니까. 위원이라고 뭐 당협위원장이나 주요 뭐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에서 한 300 몇 명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고 저도 뭐 어떤 분들이 나와 있는지는 잘 알고 있고 뭐 오늘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정당 내에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큰 영향 없습니다. 없죠. 어차피 대표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내경 이사장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이탄희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 파장은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축출이 혁신이다.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축출이 핵심이고 대의원 투표는 없애는 게 혁신이고 이제 대의원들은 이제 비명계 지지가 많고 비명계에서는 또 다른 생각일 거고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사퇴가 혁신이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본질은 그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러니까 비명계가 원하는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겠냐. 사실상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죠. 혁신위원장으로 둘러싸고 내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내전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1라운드에서는 비명계 축출위원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하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비명계가 승리한 상황이고 2라운드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여권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죠. 여권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김부겸,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은 그냥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날 겁니다. 무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날 것이다? 예. 그리고 반명 입장이 확고한 사람은 혁신위원장이 안 될 거고. 그럼 굉장히 좁아지네. 그렇죠. 친명, 속으로는 친명인데 이제 겉으로는 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이재명 씨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당 대표가 결단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있겠습니까? 다음 대선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지금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될 예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 케이스들을 보니까 윤관석 의원은 이제 혐의가 액수가 좀 큽니다. 이성만 의원은 작아요. 그래서 액수가 작아서 이성만 의원은 판사 앞에 가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전 본인이 통과시켜 달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억울함을 푸는 길이다. 오히려 가결되는 게 낫다. 가결돼서 판사 앞에 가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하영재 의원이 기각이 됐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 좀 그렇죠. 그죠. 조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좀 크고 핸드폰도 다 바꾸고 증거인멸 정황들이 지금 혐의가 나온 게 뚜렷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 나와서 윤관석 의원은 체포동의안 불기시켜 주십시오.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두 분이 또 친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아마 인간적인 고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